2022 조화제약 루키 바둑리그 12라운드 보내드리겠습니다. 해설의 박경근 프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막바지인데 순위가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이 류동환 바둑도장팀이 3연승을 달리면서 정말 신생팀인데 신생팀답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신생팀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한 저력을 보여주면서 현재 단독 1위 자리로 올라섰고요. 이 신생팀의 저력이 끝까지 이어질지 궁금합니다. 그렇습니다. 상위권에 4팀이 촘촘하게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먼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대회 정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022 조화제약 루키 바둑리그 8개 팀 더블리그로 진행됩니다. 총 14라운드가 펼쳐지고요. 만 18세 이하 프로기사 및 아마추어 선수들이 참가할 수 있습니다. 네, 1, 2지명은 프로기사, 3, 4지명은 아마추어 및 연구생으로 선수 구성이 완료가 됐고요. 경기 규정은 제한시간 각자 20분에 40초 초읽기 3회 주어집니다. 장학금은 1위 팀에게는 2천만 원이, 2위 팀에게는 1,000만 원이 주어집니다. 팀 순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위로 류동환 바둑도장팀이 올라왔는데요. 개인 승수로는 여수 진남표건보다 2승이 더 많습니다. 네, 신생팀임에도 불구하고 처음으로 이렇게 단독 1위 자리까지 올라섰고요. 이 팀이 끝까지 이 1등 자리를 지켜내면서 우승을 차지할지 궁금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3, 4위를 보시면 한종진 바둑도장과 꿈의 도시 의정부팀 7승 4패인데 아직도 1위를 노려볼 만합니다. 네, 이 상위권 4팀이 아직까지는 어느 팀이 우승을 가져갈지 의문일 정도로 굉장히 혼전의 연속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뒤로 미스테리 골프와 6위에는 순천만 국가정원이 올라왔는데요. 계속 7위 자리에 남아 있었다가 이번에 다시 6위로 올라왔어요. 네, 순천만 국가정원팀 선수들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리그 마무리에 들어설수록 좀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팀 승수를 쌓아 올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7위는 부산 이붕장학회, 8위는 한국바둑 중고등학교 팀입니다. 12라운드 대진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 부산 이붕장학회와 한국바둑 중고등학교가 만났고요. 두 번째 경기는 순천만 국가정원과 한종진 바둑도장이 만났습니다. 한종진 바둑도장 입장에서는 순천만 국가정원을 꼭 잡아줘야 합니다. 네, 꼭 잡아내야지만이 계속해서 1위 다툼을 이어나갈 수 있고요. 순천만 국가정원 팀 역시도 마무리를 잘해서 유종의미를 거둬야 되기 때문에 사력을 다한 두 팀의 대결이 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중요한 대결들이 남아 있어 보이는데요. 세 번째 경기 서울 미스테리 골프와 꿈의 도시 의정부. 이 대결도 꿈의 도시 의정부는 1위 자리를 다시 지키기 위해서는 꼭 이겨야 되고요. 네 번째 경기가 정말 빅매치가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팀 승수가 같은 1위 자리를 가장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두 팀이 맞붙게 됐는데요. 이 두 팀 간의 대결, 어떤 팀이 승리를 가져갈지 정말 궁금합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는 12라운드 2경기 대국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국에서 박동주 선수와 이현 선수가 만났는데요. 한종진 바둑도장 정말 중요한 순간입니다. 네, 이현 선수의 어깨가 좀 더 무거울 수 있고요. 이현 선수가 만약에 패배를 하게 된다면 순천만 국가정원 팀이 팀 승리를 가져갈 확률이 높거든요. 그렇게 되면 또 1위 다툼에서 조금 거리가 멀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력을 다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박동주 선수와 이현 선수의 대국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박동주 선수가 전 라운드에서 승리하면서 정말 순천만 국가정원이 오랜만에 승리의 맛을 맛봤는데요. 이번에는 또 어떤 내용을 보여줄지 궁금한데 박경근 해설께서 항상 말씀하셨던 네. 고춧가루를 이제 하위권 팀들이 뿌리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우승권에서는 물론 거리가 멀어졌지만 이 팀들이 그렇다고 해서 마지막에 대충 두거나 그런 경우는 완전 없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이 하위권 팀들 역시 끝까지 잘해서 유종의미를 거둬서 또 다음 시즌 좋은 모습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겁니다. 그렇습니다. 먼저 박동주 선수와 이현 선수의 대국 살펴볼 텐데요. 어떤 내용이었을지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대국 규정은 제한시간 20분에 초읽기 40초 3회가 주어집니다. 이 박동주 선수와 이현 선수는 다른 타기전에서 만난 적이 있는데요. 올해 6월에 만난 적이 있습니다. 하찬석 국수배 8강이었죠. 네, 그때 당시에 이현 선수가 또 승리를 거뒀고요. 네. 현재까지 이현 선수가 박동주 선수를 상대로 패점을 아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판을 만났는데 모두 네 판 모두 이현 선수가 승리를 했고요. 네, 박동주 선수 입장에서는 이 흐름이 계속해서 지속된다면 앞으로 또 승부를 해 나가기에 좀 더 부담이 생길 수 있거든요. 네, 네. 지금이라도 이 흐름 더 이상 길어지기 전에 끊어내야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연패를 끊어내야 되는 목표가 있는데요. 그런데 재밌는 것이 이현 선수와 박동주 선수 얼마 전에 만난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이현 선수가 흙을 잡고 박동주 선수가 백을 잡았거든요. 네, 이현 선수로서는 좀 더 기분 좋은 기록이죠. 네. 이번에도 흙을 잡았고 그리고 최근에 이현 선수가 연속적으로 지금 이렇게 대각선 소목 포진을 들고 나오면서 승점을 쌓아 올리고 있거든요. 오늘도 준비한 포석을 잘 들고 나왔습니다. 대각선 포석을 많이 연구해 온 것 같아요. 네. 그 전에 두 판에서는 상대방 100의 대국자들이 다 화점으로 상대를 했었는데 이번 대국은 박동주 선수가 소목 그리고 굳힘을 기다려서 같이 굳힘으로 대응을 해 갔네요. 네. 박동주 선수도 아직까지는 눈에 띄는 활약을 보인 바는 없다라고 볼 수 있지만 그래도 이 선수도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고요. 특히 프로기사 협회 리그에서는 3조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 올해 펼쳐졌던 용성전에서는 또 예선 결승까지 올라갔고요. 역시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신의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선수는 또 2005년생이기 때문에 내년 루키리그 시즌에도 볼 수 있는 선수고요. 네. 입단을 그 지역 영재 입단 대회를 통해서 입단을 해서 좀 일찍 입단을 했습니다. 네. 그 한국 바둑 중학교의 제1호 프로기사기도 한데요. 최초로 이제 바둑 중학교에서 입단을 했어요. 네, 본인 스스로도 굉장히 좀 기분 좋을 만한 자부심을 가질 만한 기록입니다. 그렇습니다. 초반은 좀 무난하게 흘러가는 듯이 보이는데요. 네. 일단 백이 이곳을 밀어가자 흙도 씌워갔고요. 이곳은 어느 정도 서로 맛보기성의 자리입니다. 백이 밀어갔을 때는 흙도 씌워갔고 지금 백이 뛰어간 자리 역시도 굉장히 좋은 자리인데 일단 인공지능은 이곳을 먼저 건드려 보는 게 좀 더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건드려 간다면 붙이고 2단을 젖혀서 두어갑니다. 네. 그러면 흙이 끊거나 왼쪽으로 단수를 치거나 둘 중에 하나가 선택이 될 텐데 일단 끊어가는 수를 선택을 하게 된다면 잇고 잡아갈 때 뛰어서 이 교환이 자체적으로도 중앙의 열분을 노려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흙도 잡지 않고 왼쪽으로 단수를 치게 된다면 백도 이어두고 여기서 흙이 뚫는 거는 백이 끊어 잡은 후에 이곳을 또 돌파해가는 수단이 남아있기 때문에 뚫기보다는 위로 막아서 좀 더 두텁게 정비를 해두고요. 역시나 백도 이렇게 끊어 잡게 되는데 이 수순이 이어지고 나면 흙이 손을 돌리고 다른 곳을 또 선점해 갑니다. 네. 하지만 실전에 두어간 이 뛰어간 곳도 이곳에 침투를 엿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자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자 이현 선수는 바로 잡아두고요. 네. 맛이 없다고 볼 수 있나요? 네, 이렇게까지 두어간다면 거의 맛이 없고요. 일단 예전 같은 경우면은 이곳을 막아서 두는 경우가 많았는데 돌이 막혀 있는 경우에는 단순하게 백이 젖히고 호구만 치더라도 잘 잡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게 더 맛이 남아있군요. 네, 패 맛이 굉장히 강력하게 남아 있고요. 네. 흙이 이렇게 뒀을 때 역시 백이 맛을 노려간다면 이곳을 붙여가거나 아니면 이곳을 먼저 찔러놓고 붙여가거나 하는 수단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흙이 뒤로 받게 되면은 이 형태는 백이 날짜를 두면은 자체적으로 살 수가 있게 되는데 네. 때에 따라서는 이 장면에서 안으로 젖히고요. 이렇게 밀어가서 이 한 점은 내주더라도 뒤에서 이렇게 맞게 되면은 귀에서 흙이 실리를 차지할 수가 있게 되죠. 네. 물론 백도 최소한의 실리는 꽤 낮고요. 네, 이런 정도의 뒷맛은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있어도 저 정도고요. 네. 흙도
변신해서 처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역시 이곳을 침투를 해갔는데 네. 이 장면에서 이현 선수가 이렇게 대응을 해갔는데 이 수로는 한 칸 옆으로 두는 수도 인공지능 추천수 중에 있었고요. 이곳을 뒀을 때 이제 백의 응수가 굉장히 재밌는데 혹시 맞춰보시겠어요? 이유를요? 저 두 칸을. 이곳을 뒀을 때 네. 이제 백의 대응수. 대응법이요? 네. 예를 들어 이제 이수의 의도는 백한테 찔러주기를 기대를 하고 맞고 끊더라도 이런 식으로 또 돌파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백이 이렇게 찔러오는 싸움 자체는 두렵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아, 일단 저건 아니겠네요. 그러면 대응법은 그래도 밭전자 쪽에 약점이 있지 않을까. 그렇죠. 이곳이 약간 열죠. 그쪽이었나요? 근데 이쪽 말씀하신 건가요? 이쪽도 열죠. 아. 네, 그래서 이곳과 이곳 동시에 두 곳을 엿볼 수 있는 행마를 추천을 하는데요. 혹시- 바로 아, 네, 이수입니다. 맞추려고 했는데 제가 너무 빨리 말했네요. 너무 빨리 말씀을 하셨어요. 네, 이수가 사실 전혀 떠오르지 않는 수인데 아. 저는 보면서 굉장히 재밌는 수라고 생각을 했고 네. 이수를 두게 되면은 이곳을 찔러가는 곳과 이곳을 붙여가는 수 동시에 두 곳을 맛볼 수 있기 때문에 네, 나쁘지 않은 수입니다. 그렇네요. 네, 그래서 이곳을 두게 되면은 흑도 기세로 이곳을 받고 붙일 때 이 한 점을 포기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두어 갑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두어 가고 그때 이제 백도 밀고요. 결국에는 이런 바꿔치기가 이어지게 되는데 이렇게 바꿔치기가 되고 나면은 흑은 이곳에서 실리를 차지를 했지만 중앙에서 백이 두터움을 또 얻었기 때문에 네. 만만치 않은 흐름입니다. 그렇군요. 저게 또 모양의 급소가 되네요. 네. 언뜻 어찌 보면 좌우동형의 중앙이라고도 그쵸. 할 수 있나요? 네. 어. 좌우동형 중앙에 급소라는 격언이 있는데 그 말이 가장 또 잘 어울리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두 칸은 안 됐고 이현 선수도 모자 씌워서 받아두었습니다. 사실 고백하자면 사실 못 봤습니다. 그러신가요? 네, 그냥 한번 보신 줄 해본 알았는데. 말이었고요. 근데 굉장히 좋은 수네요. 네. 굉장히 재치 있는 수라고 느껴졌었고요. 네. 박동주 선수는 이곳을 침투하고 흑이 모자 씌웠을 때 당장 이 한 점을 움직이지 않고 귀에서 먼저 실리를 확보를 하면서 흑의 응수를 물어보네요. 일단 이 장면에서는 백도 바로 이렇게 째서 싸움을 걸어가는 수도 가능했는데 일단은 동태를 살폈습니다. 네. 굉장히 호방하게 씌워갔는데 역시 이 수로는 일감대로 이렇게 처리를 하는 게 또 무난했고요. 두 칸보다는 바짝 눌러서 네. 처리를 하는 게. 이 장면에서는 일감은 이렇게 씌우고 늘고 아마 백이 밀어갔을 때 행마가 또 여의치 않다라고 판단했을 수 있는데 네. 씌워놓고 지금은 늘기보다는 또 날일자로 두는 행마가 괜찮다고 하고요. 오. 사실 이렇게 씌워놓고 날일자 두는 행마는 쉽게 떠오르는 행마는 아니기 때문에 네. 이 모양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수입니다. 뭔가 허점은 많아 보여요. 네, 이렇게 밭전자를 째는 허점이 남아 있는데 네. 그때는 또 이렇게 바로 튼튼하게 응수를 해두고요. 이렇게 두어 갈 때는 당장의 백도를 봉쇄를 하겠다라는 의도보다는 이렇게 침착하게 늘어두고 백이 이렇게 잡는다면 단수를 먼저 칠 때 모양이 백이 조금은 기분 나빠집니다. 있게 된다면 바로 이렇게 진행을 해 가더라도 이용되는 백이 옥집인데다가 이곳에 끊기는 단점도 남아 있기 때문에 네, 백이 좀 기분 나쁜 형태로 변모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장면에서는 날일자를 하나 더 놓고 이렇게 씌워가는 행마가 괜찮았는데 일단 이현 선수는 본인의 개성에 맞는 수를 선택을 해갔습니다. 그렇네요. 박동주 선수는 그 좌변 쪽에 백 한 점을 먼저 움직여 보고요. 네, 약간 포위망 자체가 완벽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는지 일단 손을 돌립니다. 타겟 자신 있다는 건가요? 네, 그렇다라고도 보여지고요. 근데 자체로도 좀 큰 자리인 것 같긴 해요. 네, 이 한 점 살려놓는 게 실리로 아주 작은 자리는 아니죠. 네. 이현 선수도 이 돌을 살려주는 대신에 이쪽의 모양을 튼튼하게 정비를 해가고 있습니다. 두 점까지 잡으면서 그래도 꽤 크게 산 것 같은데.
네. 근데 사는 과정에서 이 끊어간 수가 약간 손해라고 하네요. 그런가요? 네, 이 수로는 이렇게 입구자로 행마를 하는 게 좋았다고 하고요. 물론 실리 차이는 존재하지만 네. 지금처럼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되면은 막을 때 단수 교환까지 선수로 듣기 때문에 흙 모양이 좀 더 튼튼해진다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이 장면에서 백이 단순하게 입구자로 행마를 했다면 추후에 이도를 타개를 해갈 때도 이곳에 입구자가 선수로 듣거든요. 네.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정리가 되어버리게 되면은 백이 입구자 두는 수는 이 흑돌 때문에 연결이 차단이 되어 있어서 선수가 아니죠. 그렇네요. 네. 이돌에 대한 타겟까지 신경을 써줬다면 끄는 수로는 입구자로 지켜두는 게 정수였습니다. 네. 주변 배석을 굉장히 살피는 수를 자주 추천해 주는 것 같은데, 근데 그런 수들이 보면 직관적인 일감에서는 벗어나는 수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좀 난이도가 있는 수들이 많고요. 네. 그것 때문에 잘 떠오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박동주 선수는 2점을 잡아두면서 크게 살아갔고요. 같이 씌워가면서 또 공격을 합니다. 네, 일단 포위망 자체를 완벽하게 두어놨는데 여기서 손을 빼요? 손을 돌리네요. 이 장면에서 손을 돌린 거는 먼저 두어 가더라도 안형 만드는 과정 자체가 쉽지 않다라고 판단을 했을 수도 있는데 지금은 그냥 정말 솔직하게 이렇게 살아두면 됐다고 하고요. 이렇게 지금은 두면은 사는 게 쉽죠. 네, 흙도 이렇게 찝어 온다면 이 장면에서는 끊어두는 교환을 하거나 그냥 호구를 쳐도 괜찮습니다. 네. 그냥 호구를 치더라도 흙이 이거 끊어 잡을 시간이 이쪽에 열분 때문에 쉽지 않다고 하고요. 흙이 이렇게 지켜둔다면 백도 이렇게 살아둬서 쉽게 살 수 있죠. 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시키면 된다고 하는데 백이 손을 뺐기 때문에 지금은 흙도 이 정도로 튼튼하게 말뚝 박아놓으면은 이곳이 그래도 실리가 굉장하죠. 꽤 커 보입니다. 네. 근데 박동주 선수 입장에서는 추후에 이곳 끊어먹는 큰 끝내기도 남아있고 이곳 둔다고 하더라도 귀에서도 어느 정도 또 맛을 노릴 수 있다라는 판단으로 네, 가볍게 손을 돌린 걸로 보여집니다. 잡혀도 크지 않다고 판단을 했을 수도 있겠네요. 네. 이현 선수도 하변 쪽 받아두고요. 이 교환 자체만으로도 좀 이득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백이요. 네. 네, 백이 이 교환은 전혀 손해가 될 리는 없어 보이고요. 이제 살려고 이제 시도를 하고 있는데 네, 지금 살려는 수법 자체가 저는 굉장히 특이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수는 나쁘지 않다고 합니다. 지금 이 장면에서 거의 블루스팟에 가깝고요. 사실 이런 수는 이곳이 찌르고 붙이는 수가 남아있기 때문에 입구자로 행마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는 장면인데 네. 이 수 박동주 선수가 좋은 감각을 보여줬습니다. 역시 흙이 주변에 돌들이 많기 때문에 쉽게 살려주진 않고요. 지금 흙이 치중을 갔을 때 백이 이곳으로 차단을 해갔는데 이 수는 실수가 될 수 있어 보입니다. 이 수로는 위로 막아서 흙이 이렇게 연결을 해 가더라도 이렇게 붙여서 삶을 도모하는 수가 어렵지 않았습니다. 늘더라도 이곳을 하나 밀어두고 웅크리는 순간 이거는 흙이 계속해서 잡으러 오는 거는 돌파를 당하면은 형태 자체가 워낙 엷어져서 네. 끝까지 잡으러 오기는 쉽지 않고요. 흙도 이렇게 막아서 살려두는 정도인데 이 정도면은 백이 그래도 잘 살았죠. 살았네요. 네, 이 교환도 나쁘지 않게 되어 있고 괜찮았는데 오히려 위쪽으로 막아두는 게 안형으로 이득이군요. 네, 지금은 이렇게 뒀기 때문에 백은 일단 차단이 됐습니다. 네. 아니면 꼬리만 주고 이제 살아가는 건 안 될까요? 여기서 호구는 어떤가요? 이곳이나 네. 이곳 말씀하신 거? 이곳 그 말씀하신 위쪽으로요? 거예요? 네. 네, 그런 식으로 살아가는 건 안 되나요? 지금은 이게 또 정수라고 하고요. 네, 이렇게 교환을 하고 잇고 이런 식으로 돌파를 하고 나옵니다. 네. 네,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면은
이 두 점은 내줬지만 백도 이곳을 돌파하고 나왔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또 백돌이 이렇게 형성이 되면은 이곳의 모양도 좋아지거든요. 네. 그래서 이 정도 흐름이면은 백도 만만치 않게 이끌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좋은 수를 잘 말씀을 해주셨네요. 그렇군요. 일단 이제 백이 이곳을 밀면서 포인트가 조금 잃은 이유는 흑이 이렇게 귀를 그렇죠. 지금은 늘어서 응수를 하더라도 백이 똑같이 버리게 되면은 이 교환은 추후에 무조건 악수로 작용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 이유는 어차피 이 돌은 잡혀 있고 추후에 백이 이곳에 돌들이 위치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 교환은 그때 본다면 무조건 악수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안 해놨어야 되는 교환입니다. 지금은 또 이 교환을 해놨기 때문에 백이 이곳을 이렇게 끊어서 이렇게 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런 교환 하나 해두고 지금은 이 교환을 하나 해둬야겠네요. 이 교환까지 해두고 이렇게 교환을 해두고 끊어서 지금 끊어야 되는군요. 네. 이렇게 그냥, 두게 되면은 네. 흑이 내려설 수는 있는데 당장은 하지만 백이 그냥 살아뒀을 때 이곳이 부담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흑이 때리고요. 네. 넘어가서 지금은 이렇게 살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이 진행 자체가 사는 것보다는 아까처럼 돌파하고 나가는 게 좀 더 좋기 때문에 백이 그만큼 포인트를 잃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아까와는 차이가 크겠고요. 자, 이제 버려둡니다. 네, 반대로 호구를 쳐갔죠. 이러니까 집 차이가 꽤 많이 벌어지는데요? 네, 생각보다 많이 벌어지죠. 네. 이건 흑이 편한 싸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좌상 쪽도 백이 노려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 싸움은 백이 아예 안 된다고 보는 거네요. 일단은 백이 찔러간 수도 실수가 될 것 같습니다. 찔러간 수는 일단은 그냥 나갔어야 되고요. 흑이 맞고 네. 끊고 잇고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은 백은 이곳을 붙이고 이어두면은 완벽하게 흑돌을 잡을 수 있고요. 네. 이렇게 됐을 때 이제 흑은 이곳을 메워가는 게 지금 절대 선수로 듣지 않습니다. 백이 손을 돌린다 하더라도 젖히고 맞고 있는 거는 빠져서 잡히고요. 패로 버텨야겠네요. 네, 패로 버틴다면 백은 이렇게 막아서 이거는 한 수 늘어진 패의 맛이 나는데 한 수 늘어진 패이기 때문에 흑이 이곳을 메워가는 게 절대 선수로 듣지 않죠. 그렇다는 얘기는 중앙이 약간은 엷을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네. 지금처럼 찔러두는 교환을 해두게 되면은 흑이 맞고 단수를 치고 있더라도 이렇게 행마를 했을 때 더 이상 이곳까지 노려가는 거는 흑이 여기를 이어버리는 순간 안 되죠. 네. 그래서 돌이 돌아가야 됩니다. 돌아가야 되는데 똑같이 정리가 됐을 때 이곳이 완전히 꽉 막혀버렸죠. 그렇네요. 네, 두터움 차이가 확실히 크기 때문에 차이는 더 벌어질 걸로 보여집니다. 여기서도 차이가 나네요. 네. 찔러 놓음으로써 좀 뭔가 더 흠집을 만들어내는 느낌인데 나중에 결과를 놓고 보면 오히려 악수가 되고요. 네. 지금은 이 장면에서 박동주 선수가 그래도 초반 운영이 괜찮았는데 포인트를 많이 잃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처리가 조금 미흡했습니다. 자, 끊어서 잡아두고요. 이렇게 되면서 흑은 철벽이 생겼고요. 네, 철벽도 생겼고 좌하기 쪽의 실리도 굉장히 큽니다. 네. 생각보다는 차이가 많이 벌어졌고요. 순간에 판단 미스가 형세를 크게 그르치게 됐습니다. 지금은 흑이 이렇게까지 벽이 생겼기 때문에 이런 곳 침투도 마음 놓고 할 수 있죠. 그 세력들을 이용해서 운영을 해 나갑니다. 그래도 집 차이가 저렇게까지 벌어지는 건 또 너무 놀랍네요. 많이 벌어진 것 같죠. 네. 네, 일단 이곳과 이곳을 비교를 해봤을 때 좌일 때 흙집이 확실히 더 큽니다. 네, 더 크고
그렇다면 우하와 우상일 때도 흙이 더 좋은 모양이고요. 네. 우상이 더 두터워 보이고요. 네, 우상은 흙이 한 술 더 두는 순간 확실히 또 집이 훨씬 많이 나기 때문에 이곳과 이곳의 모양도 비교를 해봤을 때 흙이 좋고 지금 하변에서의 싸움이 벌어질 때도 흙이 압도적으로 유리한 싸움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이유들 때문에 차이가 많이 벌어진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네요. 지금 이곳을 붙이고 끊어서 정리를 해가고 있는데 이 수법 또한 지금 배석에서 블루 스팟이었고요. 네. 이현 선수가 그 전에 연패가 길어졌었는데 최근에 루키리그에서 2연승을 하면서 확실히 살아난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정리가 됐는데 백도 귀의 실리를 확보를 했지만 이렇게 정리가 되면서 흙 모양이 두터워졌거든요. 또 지금은 중앙 쪽을 어느 정도 이런 정도로 또 행마를 해두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밑으로 달리면서 네, 정말 냉정한 수가 등장을 했는데 안전하게 두네요, 네, 이제는. 이 수는 너무 안전한 수처럼 보여지고요. 집으로 사실 큰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급한 자리까지는 아니었는데 확실히 이현 선수는 형세를 낙관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거까지 뛰나요? 이거는 흙도 화낼만 해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교환이 다 악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백이 이렇게 돌파를 하더라도 네, 이곳에서 눈이 나는 상황은 쉽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아예 흙이 덮어 씌워버렸어도 백이 많이 답답했을 것 같은데 확실히 형세를 크게 낙관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고요. 그만큼 또 형세가 흙이 편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현 선수의 바둑을 이번 10라운드, 11라운드 때도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이현 선수가 이렇게 유리할 때 좀 잘 물러나는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네. 이현 선수가 확실히 좀 후반부도 자신이 있어 보이고요. 네. 이 선수의 반면 운영 자체가 워낙에 또 좋기 때문에 바둑이 유리하다고 짜여졌을 때 더 안전한 승리를 추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도 재밌는 것 같아요. 네. 작년에 확실히 권효진 선수와 공동 다승왕을 차지를 했는데 두 선수의 성향이 완전히 상반되죠. 근데 어찌 보면 저런 모습들도 노련미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신예들은 좀 패기가 너무 넘쳐서 유리에도 세게 두다가 역전당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 정말 많죠. 네. 사실 그런 부분은 신예뿐만이 아니고 뭐 중경기사들도 많이 나오는 모습인데 아, 그런가요? 바로 이 장면에서도 비슷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흙이 이렇게 붙여왔을 때 백이 이곳을 젖히거나 끼우는 수를 먼저 일감으로 떠올리기 마련입니다. 네. 근데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흙이 이곳을 계속해서 돌파를 해오더라도 이 우하 쪽의 백돌에 대한 영향이 전혀 없기 때문에 흙이 붙여왔을 때는 당장 상대를 하지 않고 아예 이쪽으로 진출을 하면서 아예 실리로 돌아서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곳은 백돌이 위치해 있게 되면은 추후에 붙여서 또 실리를 차지하는 수도 있고요. 이렇게까지 둬서 귀의 맛을 강력하게 노려가는 수도 존재합니다. 근데 지금처럼 백이 끼워왔을 때 흙이 위로 단수 쳐서 싸우거나 하지 않고 이현 선수처럼 이렇게 대처를 하는 게 완벽한 대처고요. 지금 이현 선수가 확실히 판을 잘 걸어 잠그고 있습니다. 네. 이수의 의도는 지금 끊고 나갈 때 밀고요. 한번 밀어두는 게 중요한 교환인데 그러면 이곳을 돌파를 당할 수 없으니까 백도 막아야죠. 그러면 언제든지 단수 교환도 선수고 이곳 막는 것도 선수로 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원래 기존의 이 모양은 백집이었기 때문에 백은 집이 늘어난 게 없지만 흙은 지금 우상일 때가 점점 집이 커지고 있죠. 또 그만큼 손해가 되겠네요. 네. 이 장면에서도 이현 선수는 노련하게 포인트를 많이 올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밀어두고 막아가면서 우상 쪽을 지켜두고요. 이곳은 때에 따라서는 단수 교환보다 뭐 들여다봐서 교환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생략을 해뒀습니다. 네. 단순하게 2점 잡아두는 것 정도로는
이렇게 중앙을 밀어 올리는 자세 자체가 워낙 좋기 때문에 박동주 선수도 어쩔 수 없이 이곳을 꼽으려 갔고요. 지금 이대로 이곳이 정리가 돼버리면은 지금 집 자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곳을 건드려 갑니다. 불리한 입장이라 좀 안 되는 걸 알아도 시도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확실히 비상수단이죠. 이런 수단은 많이 등장하는 수단은 아닌데 일단은 이렇게 두어가면서 네, 이곳까지 붙여가고요. 지금 당연히 이 싸움 자체는 많이 불리한 싸움입니다. 흑이 이곳을 젖혀서 갈라갈 수도 있고요. 실전처럼 응수를 해갈 수도 있는데 지금은 늘어뒀네요. 늘어두기보다는 백도 2단 젖혀가는 게 모양이 좋은 모양이었고요. 2단을 젖혀갔을 때는 흑이 일단 끊어가는 수는 불가능하죠. 네, 양단수니까요. 네, 양단수가 되기 때문에 불가능하고 지금은 옆으로 단수를 치거나 아니면 그냥 이곳을 늘어두거나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백돌도 연결에 성공을 하게 되고요. 이곳을 늘어가게 됐으니까 흑은 젖혀서 지금은 가르고 싸우면 됩니다. 백도 끊고 때릴 때 돌파를 하고 나오더라도 지금 이영태 같은 경우는 이규환은 언제든지 선수고요. 네. 이 백돌이 당장에 탈출하기도 급급한데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 세 점도 언제든지 잡힐 만한 수단도 남게 되고 이 하변 백돌들도 점점 약해집니다. 전체적으로 흑이 이렇게 싸움이 펼쳐지게 되면 네. 워낙에 또 편한 흐름이 이어지게 되고요. 그렇네요. 우상귀를 깼다고는 하지만 깬 게 또 깬 게 아닌 것처럼 느껴지네요. 네. 그만큼의 손해가 돌아옵니다. 이현 선수는 근데 확실히 국면을 복잡하게 만들지 않고 차분하게 이런 곳을 두어 가고요. 네. 이 수 자체는 어느 정도 실리가 깨진 거는 인정은 하더라도 다시 추후에 이곳을 둬서 이 백돌 2점을 잡는 맛도 남겨놨고 자체로도 형세가 많이 여유가 있다라는 판단인 것 같습니다. 상대를 더 괴롭힌다기보다는 내가 편한 길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네, 오히려 근데 국면을 이런 식으로 짜버리면은 상대방 입장에서 더 할 게 없기 때문에 네. 더 답답함을 느낄 수 있고요. 이런 수도 지금 굉장히 두터운 수입니다. 백한테 이런 곳을 허용하게 되면은 있고 늘어서 또 이곳에서 백이 최소한의 살집이 붙을 수 있는데 사전에 방지를 하고 또 이곳에 위치하게 되면 이 백돌들이 점점 엷어지는 느낌도 있거든요. 그렇군요. 유리한 바둑을 안정적으로 잘 마무리해가는 능력이 탁월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또 그래프가 이현 선수에게 치우친 이후로는 계속해서 우세함을 유지하고 있고요. 네, 이 바둑 같은 경우는 이현 선수의 실수라고 할 만한 수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정말 잘 뒀고 이현 선수가 이대로 승리를 가져간다면 정말 명국으로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날일자를 두고 박동주 선수가 이렇게 노골적으로 싸움을 걸어왔는데 흑이 당장 이렇게 막아서 대처를 했더라도 이런 곳 느는 곳이 또 백이 모양 자체가 워낙 안 좋기 때문에 싸움이 쉽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 장면에서도 이렇게 비껴받으면서 싸워주질 않네요. 그 이현 선수는 싸움을 정말 좋아하는 기풍의 선수거든요. 네, 이렇게 유리할 때는 정말 비껴갈 건 다 비껴가면서 걸어 잠깁니다. 그 타 기전에서 네. 이제 본인 바둑의 장점과 단점을 물어봤을 때 이현 선수가 본인이 전투형 기풍이라 관전하기는 굉장히 재밌다. 하지만 단점은 본인이 너무 혼란스럽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줄 만큼 전투를 좋아하는 선수인데 너무 싸우다 보니까 이제 본인도 어지러울 정도라는 얘기죠. 근데 오늘은 전혀 그런 모습이 없네요. 그렇습니다. 혼란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 대국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지금 인공지능 그래프가 계속해서 흑의 많은 우세를 나타내주고 있기 때문에 저도 일단 가볍게 형세 판단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이
백이 30집 정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우아기일 때는 17집, 47에 50, 53 정도 볼 수 있겠네요. 백집은. 흑집은 이곳이 4집에 20, 30, 32, 40, 45집에 이곳이 50집, 54, 60, 66, 68, 70, 71집 정도의 이곳 잡는 수도 남아있죠. 그러면 백이 55집이 채 안 났었는데 저 정도 차이가 맞겠네요. 그렇다는 얘기는 두 선수 또한 지금의 형세를 정확하게 알 수 있고요. 뭐 체감은 더 나쁘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네. 중앙 쪽 어떻게 집 만들어서 중앙 쪽이요. 좀 역전을 노려볼 수 없나요?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두게 되면은 이 부분이 최대로 많이 봐주면 그래도 10집 이상은 불어날 것 같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면은 10집 불어나면은 이제 집 차이는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근데 흑이 이곳을 한 수 둔다면 또 10집이 또 금방 늘어나네요. 그래서 이곳에 큰 끝내기가 또 남아있기 때문에 흑 입장에서는 걱정될 게 별로 없습니다. 백이 양쪽을 두지 않는 한 역전은 어려워 보이네요. 여기서는 또 무리한 수는 다 응징을 해주네요. 네. 정확하게 이 수는- 두어가고요. 이 수는 그래도 일단은 한눈에 봤을 때도 흑이 되지 않는 싸움은 아니니까 네. 네, 싸움을 걸어가고요. 네, 느는 수까지도 가능합니다. 지금 이 백돌 한 점이 움직일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백도 일반적으로는 이쪽으로 단수를 쳐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게 보통일 텐데 지금 그럴 만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옆으로 단수를 쳐갔고요. 불리하다는 걸 박동주 선수도 안다는 거죠. 네. 여기서 또 느껴질 만한 대목입니다. 지금 이현 선수가 이렇게 뒤로 돌아갔는데 네. 지금 이 수로는 여기 느는 수까지 가능했습니다. 늘게 되면 백이 안 이을 수가 없는데 그때 이제 꼬부려 가고요. 네. 그렇게 되면은 백이 밀고 막을 때 끊을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빈 삼각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럼 이 장면에서 백은 이제 마지막으로 해볼 수 있는 게 이곳이 내수기 때문에 이렇게 뚫고 나와야 되거든요. 축이 안 되나요? 네, 축이 안 되죠. 이렇게 아. 단수를 치거나 이쪽으로 단수를 치더라도 이 부분이 워낙에 흑돌만 있기 때문에 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곳을 늘었다 하더라도 백은 있는 게 안 돼서 또 이렇게 밀어가야 되는데 이거는 지금 흑이 여기까지 늘고 지금은 위로 막아서 이렇게 싸워가도 괜찮겠네요. 그렇군요. 이게 또 안 될 때는 어떻게 둬도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런 경우가 많죠. 네. 굳이 지금 이현 선수 계속해서 욕심내지 않고 최대한 안전하게 승리를 가져가려고 합니다. 네, 일단 이 부분은 계속해서 단수를 치고요. 흑도 연결을 해 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애초에 백이 중앙에서 집을 낼 수 있는 수단은 다 사라졌죠. 흑돌들이 위치하게 되면서 사라졌고 지금 이 장면이 조금은 궁금한 장면인데 흑이 이렇게 중앙으로 계속해서 두어 갈지 아니면 그냥 이곳을 연결을 할지 사실 여기까지 뛴다고 해서 백이한테 끊겨도 사는 건 어렵지 않거든요. 네. 이렇게까지도 가능할 것 같고요. 근데 이런 경우 이제 많이 유리하다고 느껴지면은 보통 부자 몸조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어둘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어두네요. 정말 튼튼하게 두어갑니다. 네, 이렇게까지 둬버리면 사실 역전될 만한 곳이 없기 때문에 네. 답답하죠.
백 입장에서 오히려 더 힘이 빠질 것 같고요. 네. 박동주 선수는 이현 선수와의 승부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좀 부담이 될 것 같네요. 지금 2판까지 합하면 5번의 만남이 있었는데 지금 또 패배를 앞두고 있고요. 네. 그 전에는 4번 다 이현 선수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한 선수한테 계속해서 연패가 길어지게 되면은 뭔가 대국을 하기에 앞서도 이미 좀 주눅드는 경우가 많아서 네. 앞으로의 승부를 펼쳐갈 때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은데 박동주 선수 그런 심리적인 면을 또 잘 이겨내야 됩니다. 지금은 이렇게까지 정리가 됐기 때문에 중앙 백집도 정말 많이 줄어들었고요. 끝까지 지켜놓으면서 역전의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흑불개승으로 마무리가 됐는데요. 이현 선수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순천만 국가정원과 한종진 바둑도장의 대결이었는데요. 이 대결 한종진 바둑도장이 승리를 거뒀습니다. 정말 중요한 1승을 거뒀어요. 네, 한종진 바둑도장으로서는 계속해서 1위 다툼을 하기 위해서 놓칠 수 없는 승부였는데 이현 선수와 그리고 김승구 선수가 팀의 귀중한 1승을 안겨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저희는 잠시 후 12라운드 3경기 대국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미스테리 골프와 꿈의 도시 의정부의 대결입니다. 일국에서 원재훈 선수와 최정관 선수가 만났는데요. 최정관 선수가 조금 부진한 성적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최근의 흐름이 약간은 좋지 못하고요. 네. 현재 2연패 중인데 최정관 선수 이번 경기에서는 이 흐름 반전시키면서 팀의 귀중한 1승 안겨줘야 될 타이밍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원재훈 선수는 11라운드를 승리하면서 다시 한번 좀 올라설 기회를 노려보고 있는데요. 두 선수의 대국 살펴보겠습니다. 제한 시간은 20분에 초읽기 40초 3회가 주어집니다. 두 선수 상대 전적은 아직 없고요. 첫 만남입니다. 네. 신예 선수들 간의 대결일수록 첫 대결이 더 중요하죠. 네. 첫 대결을 승리로 장식을 해서 기선제압하는 게 앞으로의 승부를 또 숱하게 해 나갈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두 선수 그리고 원재훈 선수는 7승 4패 그리고 최정관 선수는 8승 3패를 기록하면서 원재훈 선수 입장에서는 개인 순위에서 올라서려면 또 최정관 선수를 이겨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최정관 선수 최근에 흐름이 좋지 않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8승 3패면 굉장히 훌륭한 성적이죠. 그렇습니다. 전반기에 정말 잘했어요. 네. 확실히 전반기에 저희가 중계해 드릴 때도 대국 내용 자체가 굉장히 훌륭했는데 후반기에 접어서면서 조금 흐름도 꺾이고 컨디션에도 살짝은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최정관 선수가 그 소소의 연구실의 회원인데 네. 그 소소의 연구실에서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출석률이 높은 선수로 알려져 있는데요. 뭔가 그런 면에서 좀 재밌는 게 원재훈 선수의 좌우명이 남들이 자고 있을 때 가장 위대한 일이 생긴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네. 최정관 선수 남들 자고 있을 때 연구실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을 수도 있겠네요. 네. 너무 근데 아픈 곳을 찔러 가시는 거 아닌가요? 열심히 했는데 왜 라는 듯한. 아니요, 그렇지 않고 네. 또 잠시 또 컨디션은 일시적으로 안 좋을 수 있지만 그런 게 또 누적되다 보면 다시 또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최정관 선수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근데 최정관 선수가 정말 열심히 묵묵히 하고 있고 또 이게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바둑이 되는 것도 아닌 것 같더라고요. 네, 제가 사실 뭐 다른 타 분야는 경험해 본 바가 없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바둑에 있어서도 역시 좀 그 노력한 성과가 바로 눈에 드러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현재의 흐름이 답답할 수 있지만 이 자세 꾸준히 유지를 해서 더 좋은 대기사로 성장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어떤 내용을 보여줄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원재훈 선수가 먼저 3상을 파서 큰 자리를 두자 최정관 선수도 자연스럽게 3-3으로 대응을 해갔습니다. 좌하 쪽과 우하 쪽이 좀 비슷한 모양으로 진행이 되네요. 네, 동일한 형태가 나왔고요. 지금은 좌 쪽에서 흙이 어느 정도 그래도 벽이라고 볼 수도 있는 형태가 나타났기 때문에 백도 차분하게 늘어서 이 흙 모양을 견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어떨 때는 이렇게 선택을 하는 게 좀 싱거울 수 있지만 또 지금 같은 배석에서는 흙 모양을 견제하는 의미까지 담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또 가능하죠. 좌하 쪽에서는 젖혀서 응수를 합니다. 이제는 상변 쪽으로 하변 쪽으로 키워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좌변 쪽을 막아서 처리하겠다는 뜻인가요? 네, 자체적으로도 이 모양 같은 경우는 언제든지 이렇게 정비를 해가는 게 좋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곳 모양을 정리를 해갔고요. 네. 아, 근데 흙이 그냥 젖혀서 둘 수도 있군요. 원래는 끊어서 두는 거 아닌가요? 아, 젖혀서 두는 경우도 많다고 볼 수 있고요. 네. 젖혀서 두는 경우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지금처럼 축이 좋은 상황일 때 가능합니다. 아, 그래서 지금 단수를 치게 되면은 일단 한눈에 봤을 때는 이곳이 백돌이 하나 있기 때문에 축이 백이 유리할 것처럼도 보이기는 한데 결국 이 형태는 나가는 모양을 좀 짚어봤을 때요. 네, 이렇게 나오게 되면서 결국 이곳까지 축이 몰리게 됩니다. 네. 그래서 축을 또 자세히 보지 않으면은 또 큰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지금은 또 절묘하게 축이 성립이 되기 때문에 흙도 이렇게 정리를 해가는 게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원재훈 선수 입장에서도 축으로 잡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두어갔다라는 거는 어차피 추후에라도 축머리를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이 있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판단을 한 걸로 보여집니다. 네. 자, 축으로 잡아두고 원재훈 선수는 우변 쪽을 넓혀갑니다. 지금 보니까 앞서 최정관 선수가 연구실에서 묵묵히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게 최정관 선수의 좌우명과 굉장히 잘 어울리네요. 아, 최정관 선수의 좌우명이 진인사 대천명인데 네. 그 좌우명을 계속해서 유지를 해 나간다면 꾸준하게 이제 본인이 노력하는 거는 그 자세는 어긋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차분하게 두 칸으로 벌려서 안정적인 행마를 해 갔는데 지금은 또 인공지능이 조금이라도 흙의 그래프를 올려준 이유는 백에게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두어가는 수법을 추천을 하네요. 오히려 흙의 모양을 더 굳혀주는 느낌도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이런 식으로 지켜두기만 하더라도 흙 모양을 좀 굳혀주는 의미는 있지만 백도 이렇게 넓혀두고 오히려 본인의 모양도 더 넓혀가면서 적극적으로 두어간다면 더 괜찮다라는 뜻입니다. 네. 결국 이곳에 돌이 또 위치하게 되면 흙은 이곳을 하나 지켜둬야 되거든요. 그때 이렇게까지 또 상변 모양을 키워갈 수도 있고요. 훨씬 좀 활발한 느낌은 들죠. 좀 더 적극적으로 두어갔어야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당장에 이곳에 강력한 뒷맛은 없지만 간접적으로 이런 곳이 또 선수로 들을 수 있거든요. 추후에 이런 곳들이죠. 이런 곳들이 또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모양을 키워가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좋은 자리를 선점했네요. 모양을 더 넓게 키워갑니다. 좌변과 우변 좀 서로 모양 바둑이 된 것 같기도 해요. 네. 지금 순간적으로 흙이 이렇게까지 붙여가니까 제가 너무
옛날 사람인 것 같긴 한데 다케미야 구단이 연상이 되는데 그 다케미야 구단이 우주류를 정말 선호를 했었죠. 그렇죠. 네. 대세력 바둑을 많이 뒀었는데 최정관 선수 이렇게까지 모양을 정말 널찍이 키워가고 있고요. 백도 간명하게 이곳을 늘어서 이렇게 대응을 하는 게 좀 더 괜찮았다고 합니다. 지금 그 이유는 어찌됐든 이 백이 이렇게까지 응수를 하게 되면 흑이 선수로 모양을 키운 감이 있고요. 그리고 이 형태 자체가 나중에 흑이 아예 이렇게 정리를 해버리게 되면은 젖혀갔을 때 형태가 또 세점머리를 맞은 듯한 형태가 될 수 있죠. 그래서 먼저 이곳으로 간명하게 늘어서 처리를 하는 게 좀 더 나았다고 합니다. 네. 근데 뭐 그 차이는 큰 차이는 아니어서 아직까지는 만만치 않은 흐름의 연속이고요. 그렇군요. 그곳까지 밀어가네요. 사실 이곳은 당장의 급한 자리는 아니어서 두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힘을 강력하게 비축해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중앙에 한 수 갖다 두는 게 한 수 가치가 충분해 보였는데 지금은 또 중앙 쪽이 중요해졌네요. 네, 지금 원재훈 선수는 중앙의 삭감이 또 시급해 보였는데 일단은 제 갈 길 가고 있습니다. 이 수로는 중앙 어디를 둬도 좋은 자리로 보여졌거든요. 자, 그래서 최정관 선수가 한껏 키워갑니다. 네. 지금 이런 장면에서는 중앙 어디를 둬도 다 한 수 가치가 있거든요. 네. 정답을 찾기에는 워낙에 어려운 영역이기 때문에 정답을 찾으려는 생각보다는 자체로 어느 정도 효과를 줄 수 있을까 정도로 생각을 하고 두어 가더라도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방향을 고민해야 되는 시점이군요. 네. 자, 이제 원재훈 선수도 중앙 모양을 깨러 갑니다. 이 싸움이 정말 어려워 보이는데요. 네, 원재훈 선수는 결국에 노골적으로 이런 식으로의 충머리가 여전히 남아있고 뭐 흑이 먼저 둔다고 해도 깨는 게 어렵지 않다면 먼저 한 수 벌어두고 두는 게 괜찮다라는 작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또 최정관 선수도 같이 깨러 가고요. 네. 지금 당장에 어차피 공격이 어렵다라는 뜻이고요. 이런 식으로 씌워오면은 이곳에 뭔가 포위망도 완벽하지 않고 이 형태는 결국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될 텐데 백이 또 안에서 어느 정도 활로를 만들어 가기가 생각보다는 어렵지 않은 듯한 느낌도 들죠. 행마가 좀 그림처럼 나오긴 합니다. 네, 제가 일부러 그림처럼 만들어 놨는데 이게 좋은 행마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근데 일단은 이런 식으로 돌을 가볍게 이어 나가다 보면은 사실 공격하는 입장이 더 어렵거든요. 네. 그쪽 교환은 일단은 백이 기분 좋을 수 있는 교환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흑도 당한 교환은 아니고요. 차분하게 받아두고 이곳에 단점이 남아있기 때문에 백도 이곳 두어 가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요. 교환을 해놓고 이제 중앙 쪽, 우중앙 쪽을 두어 갔고요. 다시 전장은 우변 쪽으로 옮겨질 것 같은데요. 네. 지금은 흑이 고민될 만한 장면이었죠. 이곳으로 밀어가거나 이곳으로 밀어가거나 둘 중에 하나였는데 일단은 이곳으로 밀어서 이렇게 끊어가는 변화를 좀 추천을 했었고요. 네. 이 장면에서 백이 단순하게 이런 식으로 막아가는 거는 가만히 늘어둘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아니면 단수를 치고 늘어서 이 돌에 대한 공격을 정말 강력하게 노려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냥 느는 수의 의도는 추후에 이렇게 돌파를 하는 수단을 남겨놓고 있기 때문에 백도 이곳을 늘어달라는 뜻입니다. 늘어주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이 백돌 두 점이 형태 자체가 나쁘기 때문에 아예 이런 곳을 또 붙여서 흔들어 갈 수 있겠죠. 네. 그렇다고 이제 백이 이 장면에서 가만히 늘어둘 때는 당장은 축이 아니지만 또 축머리라는 걸 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흑도 이런 식의 진행이 괜찮았다고 합니다. 지금 흑이 이곳으로 밀어갔는데 백이 막아간 수로는 이곳으로 젖혀가는 게 좀 더 나았고요. 네. 그 이유는 이렇게 정리가 됐을 때 끊고 있게 되고
어차피 이곳으로 돌파하는 게 안 된다면 안 되죠, 지금. 둘 수가 없네요. 네, 안 되기 때문에 다시 우변 쪽으로 나가야 되겠네요. 네, 우변에서 또 삶을 도모를 해야 되는데 네. 형태 자체가 많이 답답해서 지금 이런 경우는 또 이런 수단들이 선수로 듣는 경우가 많죠. 그렇네요. 지금은 그래서 백이 젖히고 또 2단까지 젖혀서 좀 더 상대방을 강력하게 공격해가는 수단도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위쪽으로 막아두었고요. 네, 이 정도로 또 형태 자체도 두텁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은데 이건 또 흙도 좀 편해졌고요. 네, 흙도 타개가 어렵지 않아 보이는데 네. 뭐 백 입장에서도 이 젖혀가는 자세가 워낙 또 두터운 자세여서 불만은 없습니다. 흙도 제 갈 길 가죠. 오, 강력하게 끼어갑니다. 지금은 근데 너무 또 강력하게 몰아가다 보면 상대에게 탄력을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형태 같은 경우는 가만히 늘어두고 이 정도로 부드럽게 대처를 하는 게 좀 더 괜찮았다고 하고요. 지금 이렇게 끼우게 되면은 물론 흑도를 차단을 할 수는 있지만 원래 이제 타개하려던 이 돌들이 지금 타개하기가 어렵지가 않거든요. 네. 계속해서 수순을 진행을 해가면 보통 이런 경우는 그냥 끊거나 해서 A, B 맛보기를 노리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은 이렇게 노리게 되면은 백이 이렇게 돌려버리는 자세가 괜찮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버티나요? 네, 지금은 그래서 이곳까지 솔직하게 교환을 해두고 이렇게 두면 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이렇게 되면은 백이 이 한 점을 잇더라도 돌파를 하게 되면은 봉쇄가 안 되고요. 이곳에서 막아가는 거 역시도 사는 게 쉽고요. 네, 지금 오히려 역습까지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흑돌을 차단하는 데는 성공을 했지만 이 흑돌 전체를 공격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끼우기보다는 늘어두는 게 좀 더 나았습니다. 자, 끼워간 이상 그래도 백은 끊어가야겠죠. 네, 지금은 끊어갑니다. 끊어가야 되고요. 두 선수가 계속해서 시선은 이곳에 머물러 있지만 추후에는 이 백돌에 대한 공격과 타개에 대한 수단도 계속해서 염두를 해두고 있을 겁니다. 뭔가 이제 이 모양이 정리가 되면서 선우수를 누가 잡느냐도 굉장히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정리되느냐가 중요해 보입니다. 네, 이곳까지 단수를 쳐가네요.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이득을 보려고 패로 승부를 들어갔습니다. 네, 굉장히 적극적인 수법인데 지금 원재현 선수가 이렇게 두어가는 곳이 팩감을 만들어가는 게 가능하고요. 지금 흑이 이긴다고 해서 백이 물론 부담이 어느 정도는 있지만 흑만큼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 부담이. 네, 그래서 해소하는 모양 자체가 좀 흙도 별로 득은 아닐 것 같은데요. 네, 흑은 이 정도로 해소가 되고 네. 백이 해소를 해버리면 이렇게 해소가 돼버리니까 지금은 이곳까지 단수를 쳐간 건 좀 욕심으로 보여집니다. 또 우하 쪽에는 백이 팩감이 꽤 나올 것 같아요. 네, 지금은 팩감을 못 받을 가능성도 높아 보이고요. 네. 하지만 원재현 선수가 본인의 부담도 조금 덜기 위해서 패를 이렇게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은 패의 여유가 좀 생긴 것 같기도 합니다. 이렇게 단수를 쳐갔다는 거는 패 자체를 이길 생각도 별로 없을 수도 있다라고 해석도 가능하고요. 차라리 다른 곳을 두 번 두겠다라는 건가요? 네. 지금 보통의 경우라면 백이 이렇게 뒀을 때는 흑이 귀에 한 점을 잡을 가능성이 높은데 귀에 한 점을 잡게 되면 패감이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에 네, 이 패를 염두를 해두고 최정관 선수도 지금은 이쪽으로 대응을 해갔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원재현 선수도 그냥 이 모양을 정리를 해가고 있습니다. 돌려치면서 그냥 흙 두 점을 잡아둡니다. 이곳에 패가
생겼기 때문에 지금 이 우아기에서도 진행이 달라지는 거고요. 네. 이러한 변화들도 뭔가 그 뜻을 해석하면서 보면은 더 시청하는데 한결 재밌습니다. 패를 해소했고요. 흑이 패를 해소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백 입장에서는 이곳을 젖혀서 이 흑도를 잡으러 가는 게 당연하다라고도 느껴지는데 지금 정수는 아니네요. 지금은 정수가 이곳을 지켜두는 게 정수고요. 그렇다라는 얘기는 이 돌을 잡을 수 있다 하더라도 이곳을 지켜두는 게 자체로 더 크다라는 뜻입니다. 네. 근데 그럼 패를 해소한 것 자체가 선수 교환이 돼서 네. 흑이 또 이득을 본 것 같은데 인공지능은 그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네요. 그렇다라는 얘기는 패는 백이 졌지만 지키고 나면은 뭐 형태 자체가 많은 손해는 없었고 애초에 우아기에서의 흑의 응수가 이곳이 있을 때 없을 때와 응수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래서 형세가 나쁘지 않다라는 뜻이고요. 지금 네. 빠졌는데 이수가 정수가 아닙니다. 지금은 위로 호구를 쳐서 이 흑도를 살려주더라도 선수를 잡고 이렇게 여전히 지켜두는 게 정수였고요. 빠지게 되면 이 부분이 다 흑이 선수로 듣기 때문에 지금은 우변 이렇게 끊어서 백돌 제압해 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타이밍이 나왔죠. 잡으러 갑니다. 뭔가 이 두 선수의 지금 계속해서 기세 대결이 느껴지는데 그게 느껴지다 보니까 더 재밌네요. 제 보면. 좀 강하게 두어가면서 좀 치열하게 두어가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의외로 늘어간 수로는 이곳을 아예 호구 교환을 하고요. 그 다음에 드나요? 끼워버리는 게 낫다고 하네요. 끼우는 것까지 왜 하냐면 무조건 네. 원래는 실리로 손해 교환입니다. 그 이유는 그냥 늘었을 때 백이 이렇게 호구로 응수를 하는 거는 추후에 치중가고 젖히는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이 백의 집이 아닌데 왜 끼우라고 하냐면 이렇게 정리가 되면은 백이 있거나 호구를 치겠죠. 호구를 치겠네요. 호구를 치면은 이곳을 이렇게 교환을 하라고 합니다. 끊어서 일단 교환을 하는 게 더 낫겠네요. 실리로는 다 손해가 되는데요. 네, 이렇게 진행을 시키고 나면은 결국에 이곳에 흑돌 하나 있고 없고 차이가 이 백돌을 공격해 갈 때 차이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거 하나 때문에 끼워 이으라는 건가요? 네, 지금은 막상 이렇게까지 정리가 되면은 네. 흑이 이렇게 막아갈 때 귀에 맛도 있죠. 건너붙여서 이렇게 먹여치는. 그리고 이곳에 흑돌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실전처럼 흑이 늘었을 때 백돌이 이곳에 위치해 있게 되면 이 부분이 다 선수로 듣거든요. 네. 이곳이나 이곳. 그리고 자체로도 엷은 느낌이 있기 때문에 두터움 차이가 생각보다는 큽니다. 그래서 아예 노골적으로 지금 중앙바둑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조금의 실리 손해보다는 대세를 더 신경을 써주는 행마가 중요했다고 하고요. 원재훈 선수의 이 판단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군요. 오늘 바둑이 자체 내용이 어려운 것 같아요. 네, 난이도가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네. 자, 최종관 선수는 그 받아두지 않았던 곳 약점을 결행해 갑니다. 끼워가면 백도 그래도 곤란하지 않나요? 네, 끼워가면서 부분적으로 이 돌이 차단이 됐습니다. 차단이 네. 됐는데 지금 끼워간 수가 순간적으로 실수가 될 뻔한 이유가 지금 백이 이 세 점을 움직이는 게 가능했다고 하고요. 언제부터 가능했죠? 원래는 이곳은 언제든지 가능했습니다. 네. 근데 왜 지금 타이밍이 중요했냐면 일단 이 교환이 생략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 교환은 자체적으로 실리 손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교환을 해두지 않고 움직입니다. 네. 그러면은 이 양 선수가 지금 생각하는 거는 이곳을 젖히고 늘었을 때 이곳과 이곳이 A, B 맛보기이기 때문에 백이 움직이는 수는 가능하지 않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었을 수 있는데 네. 지금 장면에서는 물론 맛보기지만 백이 이곳을 지켜버리고 끊더라도
이 흑돌 살려주는 것보다 이 흑돌 2점 잡으면서 이 백 전체가 안정을 하는 게 더 크다라는 뜻이고요. 아, 그러면 그 위에 단수 칠 필요가 없다라는 거네요? 그렇죠. 네, 이 교환은 굳이 해두지 않더라도 어차피 똑같이 될 거고 나중에는 집으로 손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생략을 해두라는 뜻입니다. 아. 지금 포인트는 이 세 점을 움직일 수 있는 타이밍이라는 뜻이고요. 네. 그렇다라는 얘기는 흑이 이 끼어간 수로는 먼저 이곳을 둬서 이런 교환을 해두면서 이 맛을- 백돌 세 점을 네, 확실하게 잡아두고 뒀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군요. 네, 정말 찰나의 빈틈인데 그거를 캐치를 해서 이 세 점을 움직였다면 원재훈 선수 포인트를 올릴 수 있었고요. 또 듣고 보니까 타이밍이 정말 좋은 타이밍이었네요. 네, 지금 정말 완벽한 타이밍이었는데 네. 사실은 대국자의 심리상 이 부분이 선수라고 언제든지 생각할 수 있는 고정관념이 있거든요. 안 되는 모양이라고 단정을 짓고 대국을 진행시켰을 것 같아요.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순간적으로 이 행마가 약간 엷은 행마였어요. 그래서 흑이 이 수로 젖혀서 좀 더 강력하게 싸움을 걸어가는 수가 가능했습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고 나면은 사실 이 부분은 필요 없는 돌이 될 수도 있거든요. 네. 더 크게 잡으려는 거였을까요? 네, 일단은 더 큼지막하게 공격을 해가는 수법인데 이제 와서는 또 이 세 점을 움직이게 되면은 이곳에 백이 또 집으로 악수교환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움직일 때 흑이 이곳으로 응수해주지 않고 먼저 이곳으로 누워갈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의 원재훈 선수의 돌의 방향이 정확합니다. 지금 이 세 점 깔끔하게 버리면서 이 돌을 안정시켜주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너무 어렵네요. 듣고 보니까 알겠는데 이 하나하나 의미 자체는 안 들으면 정말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전 설명하면서도 어려워가지고. 다 설명을 하셔놓고. 근데 지금 이거 껴붙여 간수는 굉장히 큰 실수가 될 것 같아요. 사실 저 이거 한 수예요? 네, 껴붙여 간수는 뭔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지금 안 막을 수가 없거든요. 지금 이제 와서 뒤로 끊는 거는 백돌이 이렇게 나오게 되면서 백의 타겟을 그야말로 도와준 꼴이고요. 막아야 되는데 일단 백이 이렇게 이으면서 이 부분에서 실리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일단. 그리고 차단을 안 할 수가 없는데 백이 끊고 때릴 때 치받게 되면은 지금 이 모양 자체가 이런 곳을 당하면은 아예 공격이 안 되겠죠. 네. 그래서 이곳까지 지키는 게 필연적인데 막는 게 선수라 백이 살기가 너무 쉽죠. 궁도가 나옵니다. 네, 이거는 흑이 공격을 하면서 집으로도 이득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백도를 더 깔끔하게 살려준 꼴이 돼버려서 네. 이 껴붙여 간수는 굉장히 큰 실수였고요. 이수로는 지금 이곳을 밀고 이렇게 빠져서 계속해서 차분하게 공격을 해갔어야 됩니다. 결국 이제 백돌이 잡힐 가능성은 적지만 이런 식으로 타겟을 하게 되면은 지금은 이 부분이 집 차이가 상당히 크죠. 흑이 끊기만 하더라도 이 한 점이 잡히기 때문에 어떻게든 득을 봤어야 됐다라는 얘기네요. 네, 지금은 껴붙여 간수가 가장 직접적인 공격이지만 오히려 백의 타겟을 많이 도와준 꼴이 돼버렸어요. 네. 생각보다는 한 수로 큰 실수가 등장을 했고요. 최정관 선수 순간적인 판단 미스가 있었습니다. 뭔가 형태에 대한 착각이 있었던 것 같고요. 지금 이 껴붙여두고 손 빼는 것도 사실 일관성 있는 행마라고 보기 어렵죠. 그렇다 하더라도 이거 먼저 정리를 어떻게 해서든 해놓는 게 정수로 보여지는데요. 이거 해두고 여기 씌우는 거는 백이 그냥 해소해버리겠죠, 이곳을. 안 받아둡니다. 그냥 이어서 정리를 해버렸고요. 이제는 정말 중앙 쪽 102점을 제대로 공격하지 않는다면 손해가 큽니다. 네, 4활 승부라고 볼 수 있겠지만 네. 이 백돌 2점은 생각보다는 그렇게 위험하지 않은 돌일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인공지능이 판단을 할 때 이런 식의 돌파를 허용하게 되면은
내 돌이 관통을 당했기 때문에 더 안 좋다라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너무 깔끔하게 관통을 당해버렸고요. 지금은 이 백돌들이 흙의 포위망에 갇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부분도 아직은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그렇다는 얘기는 이런 곳이 선수로 작용을 한다라는 뜻인데 흙이 이렇게까지 차단을 하면 막는 부분이 선수고요. 또 그것까지 선수가 되나요? 네, 이곳에 차단이 있기 때문에 네. 공수를 해둬야 되는데 지금은 네, 이미 백이 어느 정도 탄력이 많이 생겼죠. 그렇네요. 잡힐 만한 돌이 아니죠. 또 집을 크게 짓고 살겠는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원재훈 선수가 막아갔을 때 최정관 선수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돌이 뒤로 돌아갔는데 지금 그냥 넘어가 주지도 않을 것 같아요. 잡아도 좀 작을 것 같아요. 네. 이제는. 뭔가 좀 더 해볼 것 같고 네. 그렇죠. 역시 뭔가 더 해보죠. 지금 와서 차단하는 거 역시도 크게 의미가 없어요. 백이 이런 곳이 여전히 거의 선수성으로 듣기 때문에 네.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많이 불리한 승부지만 대마 잡으러 가는 승부가 낫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이 정도는 네, 백이 지금 이렇게 만족해버리면은 개가로 승부를 가기가 어려워 보이거든요. 이 폭 자체가 생각보다 그렇게 넓지 않고요. 전체적인 국면을 보게 되면은 백이 이곳의 실리가 상당하고 이 우아기 일대를 백이 다 잡았다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죠. 백의 실리가 워낙에 많아서 어차피 적은 차이로 지나 많은 차이로 지나 똑같기 때문에 지금은 그래도 이곳으로 승부를 걸어가는 게 어땠을까 싶습니다. 모양 자체가 이렇게 정리가 돼버리면 승부수도 던져보지 못하고 패배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모양이 워낙 크게 굳혀져 있었던지라 이제는 별로 해볼 만한 곳이 없습니다. 네, 일단은 그곳은 선수 교환이고 흙이 이런 곳이라도 끊어서 뭔가 놓고 때리면서 집을 줄여 나갈 수 있으면 좋은데 지금은 그마저도 안 되죠. 백이 이렇게 끼어 이어버리는 순간에 이곳과 수가. 이곳이 연결이 안 됩니다. 네. 결국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는데 백은 하나도 놓고 때리지 않게 되고요. 돌들이 다 살아있어서 이제는 뭔가 이득을 취할 만한 곳이 별로 없어 보이네요. 네, 지금 백이 제가 잠깐 개가를 해봤는데 백이 70집이 넘고요. 네. 흙이 그렇다는 얘기는 이 부분에서 13~14집 그리고 이 부분이 10집 정도 10집은 좀 더 넘겠네요. 12~13집 그러면은 25집 조금 넘고요. 최소 이 부분에서 50집이 넘어야 그나마 개가로 맞춰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폭이 좁아 보여요. 네, 50집은 나기 쉽지 않고요. 네. 가장 중요한 건 백이 계속해서 선수도 잡고 있기 때문에 형세는 절망적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만만치 않던 흐름이었는데 이 껴붙임 한 방으로 순식간에 승부가 나버린 듯한 느낌이네요. 분명히 전반기 때 흐름이 좋던 최정관 선수의 바둑을 보면은 본인이 바둑이 불리한데도 불구하고 호흡을 길게 가져갔거든요. 네. 그러면서 상대의 실수를 유발시켜서 결국 역전에까지 성공을 해내고요. 근데 이 바둑 같은 경우는 만만치 않던 흐름에서 조금 서두르는 수가 등장을 하면서 순식간에 형세를 상대에게 내줬고요. 이런 면만 보더라도 현재 최정관 선수의 흐름이 그다지 좋지만은 않다라는 게 느껴집니다. 반면에 원재훈 선수는 컨디션이 괜찮네요. 이전 라운드에서 권유진 선수에게 조금은 무기력하게 패배를 했지만 김범서 선수한테도 나쁘지 않은 내용으로 승리를 했었고요. 지금 이 부분까지 두면서 이곳의 포위망을 완벽하게 해냈고요. 근데 역시나 이 폭이
그다지 넓어 보이지 않죠. 원래 좀 뚱뚱했던 것 같은데 굉장히 얇아졌어요. 날씬해졌어요. 네. 날씬해졌다는 표현이 맞네요. 아무리 열심히 세줘도 40집 언저리입니다. 아, 그리고 백은 이런 곳이 한 수 둘 때마다 몇 집씩 또 늘어나기 때문에 자체로 두텁네요. 네. 역부족이어 보입니다. 뭔가 더 화끈한 내용을 기대를 했었는데 네. 생각보다는 좀 허무하게 승부가 나버렸네요. 그렇네요. 중앙 붙이기 전까지는 정말 어려운 내용을 두 선수가 잘 두어갔었는데 확실히 이렇게 어려울 때 한 수 잘못 두면 한쪽으로 크게 치우쳐지긴 합니다. 네. 그런 느낌으로 바둑이 짜여버렸고요. 네. 확실히 이 수가 너무 아쉽네요. 최정관 선수 입장에서는. 그전까지 반면 운영 나쁘지 않게 잘 해왔었는데 이 한 수가 결정적인 패착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네. 꿈의 도시 의정부가 이 전반기 때와 후반기 초반에 정말 잘했는데 그 몫을 크게 했던 건 최종관 선수의 약진이었거든요. 네, 최정관 선수가 흔들리기 시작하니까 꿈의 도시 의정부도 조금 흔들리고 있고요. 네. 백이 이렇게 가만히 이어둔 수는 이곳까지도 가능했다고 합니다. 끊더라도 날일자를 두는 순간에 이렇게 싸움이 벌어지면은 흑의 형태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크게 욕심낼 이유가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차분하게 이어두고 가장 깔끔하게 국면을 정리를 해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백불계승으로 마무리됩니다. 자, 팀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자, 서울 미스테리 골프와 꿈의 도시 의정부의 대결이었습니다. 네, 서울 미스테리 골프와 꿈의 도시 의정부의 대결이었습니다. 최정관 선수가 지긴 했지만 김현빈 선수와 강현재 선수가 잘해줬습니다. 네, 꿈의 도시 의정부 팀이 흔들릴 수도 있었던 타이밍이었는데 강현재 선수가 상대팀 정우진 선수를 꺾어내면서 팀에 정말 귀중한 1승을 안겨줬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아마 선수가 활약하면서 꿈의 도시 의정부가 승리를 가져갔는데요. 팀 순위는 어떻게 됐을까요? 자, 정말 또 재밌어진 순위표입니다. 유동환 바둑도장이 승리를 거두면서 9승 3패 1위 자리를 기록했고요. 한종진 바둑도장과 여수 진남토건까지 2, 3, 4위가 또 경쟁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네, 류동환 바둑도장 팀이 바로 이번 라운드에서 여수 진남토건 팀에게 승리를 거두면서 팀 승수에서 마저도 처음으로 단독 1위 자리에 올라섰고요. 네. 이제 단 2라운드만이 남아있는데 아직까지도 혼전의 양상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더욱더 재밌어진 12라운드인데요. 13라운드가 더 기대됩니다. 네, 강팀은 강팀입니다. 저희가 한종진 바둑도장과 꿈의 도시 의정부의 대결 살펴봤는데요. 상위권에 있는 팀들이 전부 승리를 가져갔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로 인해서 1위 다툼이 계속해서 치열한 상황이고요. 제가 사실 루키리그 1라운드부터 너무 재밌게 보고 있는데 지금 12라운드가 지나가고 13, 14라운드 2라운드만 남았는데
아직도 너무 재밌고요. 앞으로가 더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승을 다투는 팀은 또 다시 4팀으로 압축이 됐는데요. 13라운드 어떤 모습일지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설의 박경근 프로, 저는 캐스터 이유민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